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왜?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응, 갔었는데. 불 꺼져 있길래 그냥 왔어. 새벽 2시에 지훈이 보고 싶어서. 미안, 깨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그녀를 봤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셨대. 새벽 2시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가 봐. 혼자 사시니까. 그건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들이 걱정되는 거야.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게 정상이야?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햇살에 반짝였고 거울 속 얼굴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예식장은 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신랑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거라고.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소나기에 힘이 실렸습니다. 약간 아팠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할게요. 신혼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고른 소파와 그녀가 꽂아둔 꽃병이 잘 어울렸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이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힘들어하진 않니? 매일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따뜻해 보였으니까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음식을 가득 차려놨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 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댁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넣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를 못한다던데 우리 지훈이 굶기면 안 되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이는 입맛이 까다로워. 엄마 손맛을 좋아하거든. 남편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서연이 요리 잘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착하지.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이지.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갈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자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실 문을 닫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지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밥그릇에만 반찬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먹어. 그녀의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지훈이 아내는 다이어트 중이지? 적게 먹는 게 좋아.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로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퇴근하면 이미 시어머니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왔니? 지훈이는? 그녀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늘 지훈이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우리도 신혼인데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래. 아들 걱정이 많으셔. 조금만 이해해줘. 그의 눈빛은 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 아내. 그 단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며느리일까? 아내일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부속품일까? 어느 주말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새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가려고. 어디가? 영화 보러 가요, 어머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오늘 외로워. 같이 밥 먹자.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미안, 다음에 가자. 엄마 혼자 두긴 그렇잖아. 그날 그녀는 혼자 영화관 앞에 섰습니다. 표는 이미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연인과 손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표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건 사소한 일이니까.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저녁 먹었어. 미안해, 오늘.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1년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였고 남편의 눈에는 어머니의 마음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지친 눈과 굳은 미소를 가진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통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찬통 위에 붙은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꼭 먹여.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훈이 아침 먹였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먹였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뭐 먹였는데? 토스트랑 우유요. 토스트? 그게 밥이야? 된장국에 밥 먹여야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익숙한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지훈이는? 아직이요. 야근이래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기다려야겠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셔야죠. 늦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얼굴 보고 갈게. 엄마니까.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남편은 보통 10시에 들어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마 주제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댁일? 어떻게 알았어? 다들 그래. 결혼하면 시댁이 제일 힘들다고. 동료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얘기해봐. 속 시원하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들어와 있어. 헐, 비밀번호 알아? 응. 남편이 알려줬대. 그거 좀 그런데? 동료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어? 말했지. 근데 엄마니까 이해하래. 그건 아니지. 신혼집인데. 동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도 말할 권리 있어.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해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남편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방문 횟수 좀 줄일 수 없을까? 매일 오시니까 좀 힘들어.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사생활이 필요하잖아. 사생활? 엄마가 뭘 간섭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냉장고 반찬 채우는 게 간섭이야? 그게 고마운 거지.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혼자 사셔. 아빠 돌아가신 후로 나만 보고 사는 분이야. 좀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근데 매일은 너무 힘들어. 그럼 어쩌라고? 엄마 오지 말라고 할까?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뭐야? 해결책도 없이 불평만 하는 거야?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침 안 먹었지? 김밥 싸왔어. 손에는 큰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됐어. 지금 먹어. 김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늦었어요. 금방이야. 앉아. 시어머니가 김밥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지? 지훈이 어릴 때 이거 제일 좋아했어. 김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지하철 안에서 위장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을 억지로 먹어서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소화제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도 오셨어. 출근 시간에. 그래서 늦을 뻔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남편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여? 부담이 아니라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럼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왜 내가 맞춰야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남편이 신문을 다시 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훈이 저녁 뭐 해줄 거니? 김치찌개 끓여. 김치는 내가 담근 거 냉장고에 있어.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또 슬리퍼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지훈이 곧 온대. 같이 먹자.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끼리 먹고 싶은데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저희끼리요. 어머님은 집에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야, 넌 지금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 저는 언제 쉬어요? 쉬긴 뭘 쉬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지훈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너 며느리 좀 봐. 나보고 집에 가래. 남편이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한계가 있어. 한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매일 와. 매일. 나는 숨이 막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거야?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남편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반찬통을 비우고 나니 냉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밤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소리,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소리.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밖에 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현관 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녀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뭐? 남편이 눈을 비볐습니다. 현관 밖에 사람이 서 있어. 착각이겠지. 자. 남편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 넘게. 그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 봐. 그녀가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왜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몰라. 무서워.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아, 왜?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응, 갔었는데. 불 꺼져 있길래 그냥 왔어. 새벽 2시에. 지훈이 보고 싶어서. 미안, 깨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그녀를 봤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셨대. 새벽 2시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가 봐. 혼자 사시니까. 그건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아들이 걱정되는 거야.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게 정상이야? 대화는 또 싸움이 됐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손톱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매일 밤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때로는 3시.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가끔 귀를 문에 대고 안쪽을 들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혔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습니다. 며칠째 수면제를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회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괜찮아? 상사가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은 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외식할까? 기분 전환도 할 겸. 나는 쉬고 싶어.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지훈이가 힘들어 보이더라. 집에서 잘 챙겨주고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지훈이 얼굴 좀 봐. 살이 빠졌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바빠도 밥은 잘 먹어야지. 며느리가 제대로 안 챙기나 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매일 요리하기 힘들어요. 직장인? 결혼했으면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 생각? 넌 시어머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서연이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집 와서 편하게 사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집에. 그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저게 며느리 하는 짓이야?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10통, 20통.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받기 싫었어.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식당에서 너무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 더 있을 수 없었어. 매번 나만 공격하잖아. 엄마가 너를 공격한 게 아니야. 걱정하시는 거지. 걱정? 그게 걱정처럼 보여.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도 걱정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봐. 지난주 영상들이야. 매일 밤 와.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볼게. 말해서 될 것 같아? 그래도 해봐야지. 난 무서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밤에 잠드는 게 무서워.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봐.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밤에 오시면 안 돼요. 서연이가 무서워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나 시어머니야. 그래도 새벽에 오시는 건 지우나, 넌 엄마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아내가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날 밤도 시어머니는 왔습니다. CCTV에 찍힌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이번엔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체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깨. 그녀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뭐야? 어머님이 문 열려고 해. 남편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뒤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문 열어. 엄마, 지금 새벽이에요. 집에 가세요. 나 아들 보러 왔어. 문 열어. 내일 뵐게요. 이제 가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훈아.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옆집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올 거야. 아니야. 또 올 거야.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시어머니는 왔습니다. 매번 새벽이었습니다. 매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들의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썼습니다. 불안장애와 불면증이 심각합니다.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
어머님이 모르는 곳으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망가는 거야. 해결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엄마와 대화할게. 제대로. 대화로 안 돼. 이미 해봤잖아.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이 숨막히는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진단서를 서랍에 넣고 변호사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친 눈, 굳은 입술.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가방 속에 USB를 넣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패에는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1시, 복도에 나타나는 시어머니.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귀를 문에 대는 장면. 문고리를 흔드는 손. 매일 밤 이렇게 오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한 달 넘게요. 남편분은 아세요? 알아요. 근데 어머니니까 이해하래요. 변호사는 영상을 멈추고 그녀를 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잠을 못 자요. 밤만 되면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별거를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정신과 진단서도 준비하시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정신과에 데려가 볼까 해. 그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응. 요즘 엄마 상태가 이상해. 나도 걱정돼. 고마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늦었지?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주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2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녀가 물었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근데 엄마가 화를 많이 내셨어. 자기는 정상인데 왜 병원에 데려왔냐고. 그래도 다행이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훈이를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는 거지. 넌 악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하셨나 봐. 나는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병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제부터는 다음 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갈게요. 통화를 마친 남편이 그녀를 봤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대. 같이 갈래? 병원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은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애착 대상에 대한 집착이 심한 편이고요. 치료 가능한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치료 의지가 있어야 해요. 어머니는 치료받고 싶어 하실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본인이 아프다는 인식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우리한테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뭐라고? 넌 지금 엄마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의사? 그 의사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내 아내 편만 드는구나.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으세요. 제발.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용기 냈어. 맞는 결정이겠지? 응. 맞아.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댁에 불이 났다고 연락 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소방차가 서 있었습니다. 연기는 없었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다행히 불은 없었어요. 근데 집 안이 좀 들어가 보시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찢겨 있었고 책장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깨진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 밑을 봤습니다. 무언가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그녀의 속옷이었습니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피해 상황 말씀해 주세요. 제 물건들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찢어진 속옷을 보여줬습니다.
CCTV는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던지는 모습,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여는 장면, 속옷을 꺼내 찢는 모습, 거실로 나와 소파를 뒤집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메모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시어머니예요. 신고하시겠어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인정 안 하세요. 자기는 안 했대. CCTV에 다 찍혔는데. 그래도 아니래요. 누가 조작한 거래.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끝낼 거야. 다음 날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썼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있어야 해요? 최소 한 달은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침대, 조용한 복도, 부드러운 조명.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응. 여기는 조용해. 오래 걸릴까?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있으니까 좀 편해. 남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 강제 입원은 아니고 일단 권유해 볼 거야. 받아들이실까?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나도 확실히 알았어. 엄마가 아프시다는 걸.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둥근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날 아침 병실 창밖의 햇살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달 만에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짐 다 쌌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 챙겼어요. 그녀가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좋아 보여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쉬었어요. 로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가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얘기 좀 하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떠세요? 안정을 찾으셨대.
약물 치료 받으시면서. 다행이네.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도? 응. 많이 생각했어. 병원에서. 내가 뭘 더 해야 해? 엄마도 치료받게 했고, 너도 보호하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고마워. 근데 그건 내 문제고, 이건 내 선택이야. 사랑은 없어? 사랑만으론 부족해. 존중이 있어야 해. 내 아픔을 믿어주는 게 있어야 해.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늦었어. 내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악수했습니다. 잘 살아. 너도.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며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앨범을 닫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새로 산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초록 잎이 싱그러웠습니다.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응, 이제 괜찮아.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산책했습니다. 회사 뒤편 공원에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기장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요? 사과하고 싶으시대. 괜찮으면 한 번만 만나줘. 일주일 후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그녀를 봤습니다. 네,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아팠나 봐. 나도 몰랐어. 이제 아시는군요. 응. 여기 와서 알았어. 상담 받으면서. 지훈이만 보이더라. 다른 건 안 보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녀는 장미를 봤습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원망은 안 해요. 어머님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외로웠지. 남편 떠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지훈이만 붙잡고 싶었어. 이해해요. 근데 그건 집착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알아. 사랑은 놓아주는 거더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잘 지내세요,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요. 너도 행복해야 돼. 꼭.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님 많이 나아지셨네요. 그래. 다행이야. 잘 챙겨드려요. 아들이니까. 너는 어째?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잘 지내요. 혼자 살지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예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버스가 왔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파스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도시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팔을 얹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다. 사과를 받았다. 용서는 못했지만 원망도 놓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순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당신을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고 존중을 주고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면 길이 보입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